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거대 여당을 이끌게 된 송영길 대표에게 부동산 정책 방향과 당 최신 방향을 직접 들어봅니다. 화이자 백신의 접종 일정이 늦어지면서 접종 대상인 75세 이상 고령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주로 허가된 1, 2차 접종 간격이 그대로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완성차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마이너스 옵션이 등장했습니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일부 사양을 포기하면 가격을 깎아주고 인도 시기도 앞당겨주는 건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40대 여성이 실종 신고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당시 CCTV 영상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경찰의 초동 수색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쓰레기들의 준동이라며 남측 정부가 책임지라고 위협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잠시 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를 연결해 보고요. 먼저 채널A가 시청자 제보를 받아서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충북 청주에서 40대 여성이 실종되고 나흘 만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 채널A는 이 사건의 이면을 자세히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유족들이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실종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했는지 저희 보도가 점검을 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은지 기자입니다. 늦은 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흰색 SUV 차량 운전석에 여성이 올라탑니다. 약 30분 뒤 차량이 주차장을 벗어나 아파트 앞 도로로 나갑니다. 지난달 28일 이 아파트에 사는 40대 여성 남모 씨가 종적을 감추기 직전 모습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키워온 남 씨는 사라지기 전 가족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아이가 아프면서 자꾸 아이를 혼내게 된다며 스스로가 너무 밉고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자신 때문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도 살리지 말라며 극단적 선택도 암시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청주시 일대를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저희가 그날 바로 가가지고 산속이든 어디든 다 찾아봤어요. 7, 8시간을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남 씨의 행방은 묘연했고 경찰의 수색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다, 차량 수배된 게 없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 씨는 결국 실종 나흘 만인 오늘 아침 집에서 14km 떨어진 고가도로 및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SUV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남 씨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처음 출동 당시 경찰은 CCTV가 고장이 나서 실종 여성이 찍힌 영상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박했던 가족들이 직접 CCTV를 확인을 했고요. 경찰이 못 찾았다는 여성의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재차 찾아간 가족들에게 경찰이 한 대답은 다른 사건이 많으니 이해해달라. 자, 그렇다면 경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건지 계속해서 서채리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실종된 남 씨의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남 씨 차량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남 씨 가족에게는 영상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동생 차가 CCTV도 없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CCTV가 고장났기 때문에 못 봤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종 나흘째가 되도록 수색에 진전이 없자 다급해진 가족들은 어제 아침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경찰이 없다고 했던 CCTV 영상을 발견한 겁니다. 영상엔 수색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실종 시간 정보가 있었습니다. 9시 50분에 나와서 차에 들어가 있고 시동을 켜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10시 20분 좀 넘어서 차 안에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시동 켜고 나가고. 아파트 단지 정문과 공동 현관 CCTV가 고장난 건 사실이었지만 멀쩡한 지상 주차장 CCTV는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영상을 확인하던 중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초점을 맞춰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신국 기지를 따가지고 그쪽으로 바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얼버무리더라고요. 일반 인도 이렇게 찾는데. 가족들은 영상을 찾은 뒤 경찰에 항의했지만 당시 들었던 경찰의 설명은 더욱 커다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나 사건만 매진할 수 없다. 오늘도 몇 군데 들어왔고 다른 것도 나가야 되고 수사에 한계가 있으니 저희는 3명이다. 수사에 한계가 있으니 이해해달라. 경찰은 이번 실종 수사 경과에 대해 유가족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나와 계시죠?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급한 현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특히 보유세나 대출 완화 관련해서 민주당의 방향을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의 세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부세나 재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선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 이사 공급 대책을 뒷받침해 나가되 실수요자 대책으로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를 완화시켜주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종부세는 다주택자가 6억, 한 주택 고급 주택은 이제 9억인데 공시지가 9억이니까 시세는 한 13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원래 1% 정도의 대상이 이제 3.8%로 이제 확장이 됐어요. 집값이 올라서. 그래서 이걸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 오히려 보유 공제를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보자. 지금은 노년 공제와 보유 공제가 있거든요. 근데 5년 이상부터 공제가 이제 20%씩 들어가는데 5년, 3년 구간을 좀 만들어 보고 노년 공제를 줄이고 보유 공제를 좀 늘려서 탄력적으로 이것을 흡수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문제도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것은 오늘 제가 바로 선출이 됐으니까 내일부터 우리 최고위원들 회의도 하고 그동안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부동산 논의가 되어왔던 것을 잘 들어보고 또 정부 입장과 같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 기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공제 조건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규제를 풀어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튼 제가 선거 때 주장해왔던 내용이고요. 이제 제가 당 대표가 됐으니까 정부랑 이제 공식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픈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로 내려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20, 30대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신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서적으로는 우리 당이 너무 공정성 문제나 이 청년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좀 자기들한테 훈장질을 하려고 그러고 듣지 않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을 느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 생각은 제 딸이 31살 우리 아들이 27 이제 되는데 아들, 딸과도 사실 아빠가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고 말을 막게 하고 훈장질을 하려고 그러면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들, 딸과 대화를 아주 잘하는 편인데 그런 자세로 우리 20, 30대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얼마나 힘들었니 등을 두들겨 주고 그들이 내 생각과 틀리더라 할지라도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걸 틀리다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존중해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당이. 그래서 그런 우리 젊은 민주당 의원들과 청년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할 거고요. 또 한 측면은 당장 실업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고요. 거기다가 집값마저 올라서 어디 방 얻을 데가 없고 방 하나 얻었다 할지라도 죽어라고 아르바이트한 돈에 집값 월세 내고 나면 뭘 생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의 집 문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제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을 이끌어 가실 텐데요. 대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9월로 잡힌 후보 경선 좀 미루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두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승리에 그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요. 그러되 특정 후보한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이의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도 만나보셨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친문주류와 거리를 둬온 송영길 의원이 뽑혔습니다. 0.5%포인트 차 초접전이었습니다. 함께 지도부를 꾸릴 최고위원 자리에는 친문계 의원들이 대거 입성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도전 3수 끝에 당권을 잡았지만 결과는 개표 직전까지도 예측 불허였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후보가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0.59%포인트 소수점 경쟁 끝에 간신히 이겼습니다. 7명 후보 가운데 5명을 뽑는 최고위원회는 친문 의원들이 대부분 입성했습니다. 특히 김용민 최고위원은 초선인데도 득표율 17.73%로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기록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강경파로 권리당원 21.59%가 표를 몰아줘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당원과 싸우지 말고 진짜 기득권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개혁을 멈추면 도리어 우리 당이 기득권이 되고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후보 수행비서로 정치에 입문해 친문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의원도 권리당원 20% 이상의 표를 받으며 득표율 2위로 새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검찰개혁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개혁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의원과 삼선 전혜숙 의원도 대표적인 친문 인사입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비주류로 분류되지만 검찰 출신 개혁파라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자, 이제 관심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누가 될까입니다. 원내대표에는 영남 4선인 김기현 의원이 선출된 만큼 지역 안배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영남 4선의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당대표까지 영남 출신이면 안 된다는 견제론이 나오자 영남 기반 당권 주자들부터 당장 반발했습니다. 영남 당대표 불가론을 거론하는 세력 자체가 지역주의를 조장해 나눠먹기식 정치를 강요하고 당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당을 고립시키려는 여당의 프레임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가운데 영남권 주자들은 지역구도가 아닌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미지의 수도권 출신, 영남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보다 당의 외연에 훨씬 도움이 되는 특장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영남당 논란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 중 유일하게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힌 김웅 의원은 대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 확장이 중요하다며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 나 전 의원은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 중이라며 조용히 뒷받침할 수도 앞장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당장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빠르면 6월 초 새 당대표를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한 분들은 2차는 언제 맞나 마음 졸이고 계실 겁니다. 통상 3주 안에 2차를 맞아야 하지만 물량이 워낙 부족하죠. 간격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없을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9세 어르신은 지난달 1일 시작된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이지만 언제 맞을 수 있을지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10월경은 맞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연락은 없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날짜는 안 알려줬어요? 예. 문자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현재까지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211만 회분으로 오늘 0시 기준 180만 회분 사용돼 단순 계산하면 31만 회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접종을 기다리는 사람만 132만 명이어서 101만 회분 정도 부족한 겁니다. 매주 조금씩 나눠 이달 중 175만 회분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 알 수 없어
매번 아슬아슬 접종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3주로 허가된 화이자 백신 접종 간격을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수급 차질 등 예외적인 경우 접종 간격을 6주까지 늘릴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1주나 2주 정도 사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네네. 그거보다 이제 좀 더 길어지게 되면 이제 검증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 애초 8주에서 10주로 다시 12주로 접종 간격을 2차례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접종 간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백신 보릿고개는 최소한 6월 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이런 시국에 모텔 객실에서는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유흥업소가 접객원까지 불러서 변종 영업을 한 겁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모텔방 탁자 위에 먹다 남은 양주와 안주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방을 빌려 여성 접객원을 두고 늦은 밤 술을 파는 겁니다. 남성 손님은 애인과 술을 마신 거라며 단속 경찰관에게 되레 화를 냅니다. 제 애인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저 친구 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아시죠? 제 애인하고 술 먹는 적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방에도 술상이 차려져 있고 침대에는 만취한 남성이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접객원은 신분증이 없다고 버팁니다. 조사 결과 지하 유흥주점은 문을 닫아놓고 같은 건물 모텔방 3개를 빌려 변종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무실로 쓰는 방에선 양주 이름이 적힌 영업장부와 매출액이 적힌 돈 봉투도 나왔습니다. 이거 수익금이에요? 다 꺼내보세요. 경찰은 업주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성매매 알선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모텔 업주는 좀 몰랐다고 주장하고 방만 제공했다고 하고 있고요. 같은 날 경기도 안산의 유흥업소. 밤 10시를 넘긴 시간에도 손님과 접객원이 보입니다. 집합금지 위반하신 거예요. 저희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리할 테니까 잠깐 좀 기다려주세요. 이 유흥주점은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하면서 예약 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요일이었던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불법 영업업소 28곳을 적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반면에 수천 명이 마스크도 벗고 출판을 벌여도 문제가 되지 않은 이곳은 영국입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춤추는 클럽은 집단 면역의 실험장으로 변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클럽 안을 가득 메운 사운드와 현란한 레이저 조명. 젊은 남녀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한데 섞여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설렘과 전율, 흥분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찾을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코로나 시대 필수품 마스크입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밤 서부 항구 도시 리버풀의 한 창고형 클럽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불금 파티가 열렸습니다. 영국 성인 인구 중 65% 이상이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도 가까워지자 방역 규제를 낮추기 전 대규모 실험을 강행한 겁니다. Feels dead weird to be back around so many people. And like without masks, without social distances, honestly it feels amazing. 사전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온 사람만 입장이 허용됐는데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6천여 명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It's been so long since this has happened. It really didn't feel like we'd get this again. So being like this has been undescribable. 영국 보건당국은 모든 참석자의 동선과 감염 여부를 추적하고 실내 행사가 코로나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공기의 흐름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영국은 전체 인구의 7배가 넘는 5억여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현재까지 인구의 절반 이상인 3,400만여 명이 1회 이상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덕분에 4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영국은 18위로 무려 7계단 상승했습니다. 백신 접종률 23.3%인 싱가포르가 첫 1위를 차지했는데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중 하나를 골라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부모나 배우자를 잃은 사람을 부르는 단어는 있어도 자식을 잃은 부모를 부르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겠죠. 한강 공원에서 실종됐던 아들이 숨진 채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도 좀 더 자세한 부검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한강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 씨. 머리와 뺨에서 상처가 발견됐지만 직접적 사인은 아니라는 게 1차 부검 소견입니다. 경찰도 손 씨의 상처가 한강에 떠다니는 부유물 등에 부딪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 씨 발견 당시 주변에 통나무 같은 부유물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손 씨의 마지막 행적을 찾기 위한 주변 CCTV 확인과 휴대전화 분석 작업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사망 추정 시간인 지난달 25일 새벽 2시부터 4시 반 사이 손 씨를 목격한 사람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아들의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인 유족은 시신을 처음 발견한 민간 구조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들은 물속에 있었을 거고, 부패는 더 됐을 거고, 당연히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민간 구조사 차종욱 씨는 언론에서 실종 소식을 접하고 자발적으로 수색에 나섰고, 지난달 30일 수색견과 함께 반포 수상택시 승강장 근처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카톡 했는데 제가 저 신경 쓰실 상황이 아니고 좀 마음 좀 잘 쳐주시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유족 측은 장례 절차를 마치는 대로 민간 구조사를 찾아 직접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서울 홍대거리에서 한 남성이 묻지마 폭행을 하고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잡고 보니까요, 미군이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좌우로 비틀대며 골목길로 들어옵니다. 턱에 마스크를 반쯤 걸친 외국인 남성이 킥보드를 타고 유유히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경찰관 2명이 전동 킥보드가 나타난 골목길을 거슬러 올라가더니 다시 돌아와 외국인 남성이 사라진 쪽으로 추적을 시작합니다. 20대 남성이 외국인에게 맞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30분쯤. 폭행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아나던 외국인은 50m쯤 가다 넘어져 경찰에 붙잡혔는데 신원 확인 결과 미 이사단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미군 남성이 폭행 현장을 빠져나갈 때 타고 있던 킥보드는 거리에 세워져 있는 공유 킥보드였습니다. 붙잡힌 미군은 한국인 남성이 자신을 쳐다봐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미군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미군 헌병대에 넘겼습니다. 현행 주한미군 지휘협정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체포 뒤 미군 당국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한 다음 향후 미군 측 입회하에 가해 남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래저래 수리 문제입니다. 음주하고 뺑소니까지 친 차량이 있었는데요. 견인차들이 추격해서 붙잡았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앞부분이 부서진 채 멈춰선 흰색 카니발 차량.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속도를 냅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견인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뒤를 쫓습니다. 지금 대마도 뺑소니 치는 거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대전에서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카니발 차량과 견인차의 추격전이 벌어진 건 어젯밤 10시 20분쯤. 견인차가 경관등과 사이렌을 켜고 뒤를 쫓지만 카니발 차량은 캄캄한 밤길을 미등도 끈 채 달아납니다. 견인차 2대가 카니발 차량의 앞쪽과 왼쪽을 막아서자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또다시 방향을 틀어 도주합니다. 역주행까지 하며 유유히 사라졌지만 시민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카니발? 예, 어디 갔어요? 여기서 좌회전. 3km 정도의 추격전은 카니발 차량이 막다른 길목에 들어서면서 끝이 납니다. 여기 숨어 있던 거예요. 나중에 다시 발견돼갖고 다른 차를 박았잖아요. 음주까지 걸리니까 겁나니까 도망갔겠죠. 경찰은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남해고속도로 터널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SUV를 들이받은 뒤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가 2개 차로를 막으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터널에 멈춰선 SUV를 트레일러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여러분, 차 사실 때 옵션을 추가할수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 반대로 옵션을 뺄수록 깎아주고 또 출고까지 일찍 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얼핏 반가운 소식 같지만 속사정을 알고 보면 자동차 기업이 고육지책을 내놓은 겁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출시된 기아의 준대형 세단 K8입니다. 섬세하게 배려하고 보다 편리해야 하며 운전자의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사전 계약만 2만 4천여 대를 받았지만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 6개월 정도. 다른 차들도 조금씩 한 달, 2달 정도 늦어졌어요. 칩이라든가 이런 게 공급이 좀 늦어져서요. 반도체도 좀 많이 생산이 좀 많이 못하고 있어서 한 3개월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2달 안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보통 내연기관차에는 최소 200여 개, 전기차에는 500여 개의 반도체가 필요한데 3분기까지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결국 기아는 차량 생산과 인도를 앞당기기 위해 반도체가 들어가는 일부 사양을 빼는 마이너스 옵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K8은 후방 주차 때 장애물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멈추거나 운전자가 내린 뒤 원격으로 주차하는 기능을, 미니밴 카니발은 리모컨으로 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는 기능이 기본 사양에서 선택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아는 대신 40만 원 할인해주고 차를 더 빨리 인도할 계획인데 정작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40만 원 지금 너무 크죠? 기다리신 분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는 나와서 달라면 몇백만 원 들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글로벌 완성차도 마찬가지. 프랑스 푸조는 디지털 계기판을 아예 아날로그로 바꾸고 미국 GM은 당분간 엔진 출력 조절 장치를 빼는 등 반도체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탈북단체가 전단을 살포했다는데 발끈해 북한이 하루 동안 경고성 메시지를 3번이나 쏟아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요, 이미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전력이 있는 터라 이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문제가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쓰레기들의 준동이라며 도발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이를 막지 못한 남측에 있다며 대북전단법까지 통과시킨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은 상응한 행동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6월에는 2차례 담화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 긴장조성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국장은 북핵 억지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을 트집 잡았습니다. On Iran and North Korea, nuclear programs that present serious threats to American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the world. We're going to be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through diplomacy as well as stern deterrence. 그러면서 미국 집권자는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무력 시위 가능성도 암시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 등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조치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한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조평통이나 금강산에 관련된 폐지 조치나 또 군사적 행동 같은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선 인종차별과 총기 사고가 빈발하는 미국은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아직은 말폭탄뿐이지만 이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테러 대 애정. 자,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 있죠.
문자 폭탄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경선 과정에서 당 쇄신 방향은 보이지 않고 문자 폭탄 논란만 남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자 폭탄을 집단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좌표 찍어 문자 폭탄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냐고도 물었는데요. 예. 반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문자 폭탄은 당원의 애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강성 지지층의 실제 규모는 어느 정도냐 이걸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1,000명,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000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일각에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 몇 안 되는 강성 지지층이 분위기를 주도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민주당 의원, 문자 보내는 당원은 20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은 노무현재단 회원 규모가 20만 명 정도이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 위한 민주당 전당원 투표 당시 찬성표를 던진 권리당원 규모가 20만 명 정도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20만 명이면 당원도 바꿀 수 있는 규모죠. 김용민 민주당 의원 문자 폭탄을 옹호해 왔습니다. 문자 폭탄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오늘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발언을 했는데 과거와는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와 생각이 각큰 다르건 유권자인 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서로 배제하고 상처 주는 토론이 아니라 포용하고 배려하는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문자 폭탄이 당내 갈등을 일으키자 애둘러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포용해야 하는 건 민주당 새 지도부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어준은 손흥민, 김어준 씨가 TBS에서 손흥민 정도의 존재다 이런 얘기일까요?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옹호에 나섰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왜 감독보다 높냐? 왜 방송인 유재석 씨는 누구의 10배를 받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프로그램이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는 만큼 고액 출연료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유재석 씨랑 다른 게 TBS는 서울시로부터 연간 400억 원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을 낸다고 해서 출연료를 높게 받는다.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요. 국민의힘은 그 대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은 우리 세금이 손흥민 선수 주급으로 들어가고 유재석 씨 광고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맞받았는데요. 그러면서 TBS가 지난해 4월 김 씨를 위해 회당 110만 원이었던 출연료 규정을 개정해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 200만 원이라 이 금액은 정확한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보면요. 전문성, 인지도 등을 고려해서 출연료를 상한액보다 높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TBS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출연료 규정 개정 역시 김 씨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권 주장대로 언론 탄압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면 알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앞으로 꿈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보여드릴 분들처럼 멋진 할머니가 되는 건데요. 자, 요즘 저처럼 할머니들의 매력에 빠진 분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많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상을 받은 이번 오스카 시상식도 그랬죠. 세계를 보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후반, 노래 듣고 맞히기 게임이 진행됩니다. Wait a second, I know that's the butt. Do you know the dance though? Do you know how to do the butt? Go ahead, turn it up. Come on, let's see it. Let me see you do the butt. Let's see it.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놓고 윤여정과 경쟁했던 동갑내기 글렌 클로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흔들며 흥겹게 춤을 춥니다. 아카데미상 후보에 8번이나 오르고도 무관에 그친 비운의 배우라는 표현 대신
오스카를 부숴버린 배우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배우 윤여정은 미국의 유명 배우이자 제작자인 브래드 피트를 향해서도 Mr. Brad Pitt,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콧대 높다는 영국 영화제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40년 넘게 차이가 나는 후배들도 스스럼 없이 대하고 제가 예리보다는 근본이 높으니까 그래 오라고 그러라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선배보다 더 어른 같습니다. 온통 네 얘기로 아주 그냥 휩싸였다 그랬더니 언니 그거 식혜 밥풀이야. 뭐라고? 식혜 둥둥뜬 밥풀이야. 그 인기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야. 그 식혜 밥풀이래요. 250여 벌의 의상협찬도 마다하고 항공 점퍼를 걸쳐 입은 모습에 전 세계인들은 열광했습니다. I love her. She's so cute. Best part about the show, I think the whole show. She's precious at saying everything we're all thinking. 이미 SNS에서도 할머니 인플루언서, 그랜플루언서가 대세입니다. 70대 유튜버 밀라논나 장명숙 씨의 유튜브 구독자도 80만 명이 넘습니다. 주로 패션 콘텐츠를 올리다 최근엔 논나의 아지트라는 고민 상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문을 닫고 살면 안 된다가 아닌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공감이 그의 주특기입니다. 꼰대라는 거는 수직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꼰대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네 윗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수평적인 관계로. 기네스북에 오른 92의 최고령 게이머. 今回もサイバーパンク2077をやっていきます。行ってみよう。 온라인 게임 경력만 39년. 도전에는 나이가 없다며 용기를 줍니다. バラ色だってこれでねやったらねみんな年寄りもやると楽しくてねいいだろうなと思ってますよね。 전문가들은 7080 어르신을 열광하는 이유를 도전과 소통에서 찾습니다.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들로 이뤄진 4050 세대보다 덜 꼰대 같고 내 말을 더 잘 들어준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듣고 싶고 의논, 의존, 갈구하고 있었던 거는 아닌가 싶어요. 권유를 내려놓고 자신과 마주한 할머니들 덕에 젊은이들과의 소통의 벽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한수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석현준 선수는 정말 병역을 기피하는 걸까요? 빨리 귀국하라고 병무청이 요청을 했지만 아예 프랑스 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한때 국가대표팀의 차세대 공격수로 떠올랐던 석현준. 만 30을 앞둔 지금 병역 기피자 명단에 올랐고 국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석현준 선수는 여권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외교부는 석현준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고 병무청은 당장 귀국하라고 압박합니다.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입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조속히 귀국해서 형사처분을 받고 병역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당한 해명 대신 날아온 건 프랑스 귀화 추진 소식입니다. 석현준 측은 구단이 귀화 절차를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 기간이 2년 남아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루아와 계약했던 지난해 1월은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병무청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한 이후 시점입니다. 석현준 측은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몇 년 뒤 귀국해 병역을 이행하고 법적 처벌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현준은 2016 리우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메달을 따지 못하며 병역 특례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병무청은 강제 귀국 등 추가적인 조치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5월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 설악산을 4일째 내리던 눈은 20cm가량 쌓인 후 그쳤습니다. 저기압이 몰고 온 한기와 지상의 따뜻한 본기가 부딪혀서 무려 45년 만에 5월에 가장 많은 눈이 온 겁니다. 22년 만에 5월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오늘 오전에 해제됐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자외선 강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대부분의 지역에 꽃가루가 많이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3, 4도가량 높아서 조금 덥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서 아침과 밤엔 쌀쌀하겠는데요. 특히 충청 내륙과 경남 내륙을 통해서는 일교차가 20도에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더욱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화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한 번 더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밤 9시 20분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가 방송됩니다. 4.7 재보선의 승부를 갈랐고 내년 대선 때 핵심 승부처가 될 2030 MZ세대 정치가 무엇인지 100분 동안 토론합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